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위치 역할을 하는 모스펫 트랜지스터로 어떻게 CPU와 같은 연산장치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스위치로 연산을 할 수 있는 회로를 어떻게 만드는지 구경을 해볼 거예요. 이야기할 내용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수많은 스위치 소자인 트랜지스터로 계산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스위치를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걸 먼저 설명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두 가지 트랜지스터 종류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 모스펫 트랜지스터는 N형과 P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CMOSFET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보면 이제 NMOSFET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NMOSFET의 심볼이에요. NMOSFET의 심볼이고 여기가 소스, 여기가 게이트, 여기가 드레인. 소스의 기준 전압을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게이트와 드레인 쪽에 기준 전압보다 높은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 전류가 드레인에서 소스 쪽으로 흐르게 돼요. 그렇다면 실리콘 웨이퍼에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를 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 소스 쪽의 기준 전압을 서브스트레이트와 소스 쪽의 기준 전압을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게이트와 드레인 쪽의 기준 전압보다 높은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 전자에 의해서 채널이 형성이 되고 채널이 형성이 되면 전류가 드레인에서 소스 쪽으로 흐르게 되는 컨셉이에요. 이번엔 PMOSFET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PMOSFET의 심볼이에요. 화살표 모양이 다르죠? 이 화살표 모양은 전류의 방향을 가리켜요. 그래서 PMOSFET에서는 소스 쪽에 기준 전압을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게이트와 드레인 쪽에 기준 전압보다 낮은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 전류가 소스에서 드레인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실리콘 웨이퍼에서는 어떤 식으로 워킹을 하는지 볼게요.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기준 전압을 소스 쪽이랑 서브스트레이트 쪽에 연결하는 건 똑같고요. 그 대신 게이트와 드레인 쪽에 기준 전압보다 낮은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 양전하에 의해서 채널이 형성이 되고 전류는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반대 방향이 다르죠. 이렇게 흐르게 돼요. 우리는 이제 CPU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CPU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볼 거기 때문에 CPU가 뭘로 만드는지를 먼저 한번 볼게요. 주요 연산장치로 논리회로와 약간의 플립플롭으로 이루어진대요. 그러면 이제 논리회로와 플립플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죠. 우선 논리회로를 먼저 볼게요. 이 논리회로, 많은 논리회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한 4가지 정도만 추려서 가져와 봤어요. 인버터, 낸드 게이트, 노아 게이트, 익스클루시브 오아 게이트. 트랜지스터죠. 다 트랜지스터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익스클루시브 오아 게이트도 사실은 이런 것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트랜지스터로만 이루어졌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우리는 가장 간단한 게 인버터이기 때문에 인버터의 회로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인버터라는 소자는 V인에 1을 집어넣으면 Vout에 0이 나오고 V인에 0을 집어넣으면 Vout에 1이 나오는 이 반전을 시켜주는 소자예요. 그런데 보시면 위쪽에 PMOS가 배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NMOS 트랜지스터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워킹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V인에다가 양전압을 인가를 해요. 양전압을 1이라고 할게요. 양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 기준 전압보다 높은 거죠. 양전압으로 1을 인가를 하게 되면 양쪽에 양전압이 가능해졌잖아요. 그러면 PMOS는 워킹을 안 할 거예요. PMOS는 음전압일 때 워킹을 하니까.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NMOS만 워킹을 하게 되고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예요. 만약에 Vout에 전압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전하들이 양전하겠죠. 전하들이 이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라운드로 다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라운드와 Vout이 같은 전압 레벨을 가질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0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전압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쪽에 이번에는 V인에 0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0을 입력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랑 여기 모두 음전압을 이제 인가를 하는 거죠. 음전압을 인가를 하면 아래쪽에 있는 NMOS는 워킹을 못 할 거예요. 그러면 PMOS만 워킹을 하게 될 텐데 VDD는 전원 전압으로 저희가 항상 이제 양전압을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VDD에서 그러면 얘가 턴온이 됐으니까 전하들이 이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전하들이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전하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Vout과 VDD가 전압이 같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쪽은 전압이 존재를 하는 것처럼 저희가 체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 0을 입력하게 되면 여기에 1이 나오고 이쪽에 1을 입력하게 되면 여기에 0이 나오는 이런 컨셉으로 워킹을 한대요. 인버터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낸드, 노아, 익스클루시브 오아 다 마찬가지지만 막상 따져보면 다 이런 원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논리 게이트 소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TR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리 회로들로 또 다시 CPU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회로들이 필요한데, 뭐 예로 들어서 뭐 디코더, 엔코더, 멀티플렉서, 디멀티플렉서, 애더, 레치, 플립플롭, 카운터, 레지스터, 뭐 이런 여러 가지 회로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회로들도 전부 다 TR로 구성이 된다는 거, 거의 대부분 TR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뭐 어떻게 더하기를 하는지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우리는 이제 더하기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우선 컴퓨터는 10진수가 아니고 2진수로 연산을 한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2진수로 연산을 해요. 그러면 2진수로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2는 이제 10진수니까 여기에서 1 더하기 1을 2진수로 표현하면 1, 0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답이 1, 0이 나오면 되겠죠. 더하기를 해서 하이비트, 가장 하이비트 있는 레벨에서 1 더하기 1을 하면 밑에는 0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올림수로 1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이거는 풀 애더라는 회로인데 여기서 이제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캐리라고 해요. 이 회로를 먼저 이해하기 전에 이 소자들이 각각 어떤 출력을 가지는지를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이건 익스클루시브 오화 게이트인데 이건 같으면 0, 다르면 1을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건 엔드 게이트예요. 엔드 게이트는 모두 1일 때만 1, 나머지는 다 0으로 표현을 해요. 출력을 해요. 그리고 얘는 오화 게이트. 얘는 A나 B 둘 중에 하나만 1이어도 1로 출력을 해요. 둘 다 0이면 0으로 출력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계산을 한번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볼게요. A와 B의 양쪽 다 1, 1 되어 있으니까 A랑 B의 양쪽 다 1을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레벨에서는 익스클루시브 오화 게이트면 같으면 0, 다르면 1이니까 0이 표현이 될 거예요.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캐리인인데 사실 여기는 가장 하이비트를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기존에 발생한 캐리가 없어요. 그래서 0을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엔드 게이트에서는 둘 다 1, 1이죠. 모두 1일 때만 1인 논리 게이트니까 여기선 1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익스클루시브 오화 게이트죠. 둘 다 0, 0으로 같죠. 같으니까 0이 출력이 될 거고 여기서 발생한 0은 썸 값에 입력이 될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엔드 게이트를 통과를 했죠. 엔드 게이트를 통과를 하게 되면 엔드 게이트는 모두 1일 때만 1이기 때문에 0을 출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오화 게이트에서는 여긴 0, 여긴 1이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1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1로 캐리 아웃으로 캐리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비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우선은 00을 계산을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결과는 썸 값에 1이 나와야 되고 이건 이제 캐리 인이죠. 여기서 넘어온 값이에요. 어쨌든 썸 값에 1이 나와야 돼요. 한번 볼게요. A와 B의 이제 그 다음 비트니까 00이죠. 00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 다음 레벨에서 우선 익스클루시브 오화 게이트에서는 둘이 같으니까 0을 출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하위 비트에서 캐리 아웃으로 발생된 1이 여기에 입력이 되는 거죠.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면 이쪽에 1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엔드 게이트에서는 둘 다 0, 0이니까 당연히 모두 1일 때만 1인 게이트 소자니까 0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한 번 더 그 다음 레벨에 보시면 익스클루시브 오화 게이트에서는 0, 1 둘이 다르죠. 다르니까 1을 표현을 할 거고요. 이 값은 썸 값으로 1이 입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엔드 게이트에서는 둘 다 1이 아니니까 0으로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화 게이트에서도 둘 중에 하나만 1이어도 되는데 둘 다 0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0으로 출력이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캐리가 발생이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110이라는 답을 이제 여기에서 나온 거를 출력으로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더하기는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진수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회로를 이용해서 굉장히 신기하죠. 프렌치 스위치만 가지고서는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참.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제 더하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빼기도 똑같습니다. 빼기는 더하기의 연속이에요. 이진수에서는. 이진수에서 더하기 빼기를 하는 방법 예를 한번 살짝만 들어드릴게요. 우선 이진수에서 1 빼기 1을 한번 해볼게요. 1 빼기 1은 0, 1에 이번엔 두 번째에 있는 애를 보수를 취해요. 보수를 취한다는 얘기는 이진수에서는 0과 1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0인 애는 1로, 1인 애는 0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반전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더해요.
더하기는 뭐 요 회로를 통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럼 분명히 답이 1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답이 1이 나온 애를 여기서 다시 한번 보수를 취해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보수를 취하면 당연히 0, 0이 나오겠죠. 우리는 뭐 1 빼기 1은 0이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빼기도 더하기처럼 한다 라는 거 정도를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플립플롭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만 이해를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플립플롭은 TR로 구성된 1비트 기억 회로래요. 그리고 레지스터를 만드는 기본 구성 회로이기도 하대요. 그래서 여기에 우선 요 밑에 회로가 나와 있는데 이 회로는 SR 플립플롭, 가장 기초적인 플립플롭 회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가져와 봤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워킹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일일이 이제 01, 01 따져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요번에는 그냥 한번 보기만 할게요. 진리표가 간단해요. 요걸 진리표라고 해요. 입력을 뭘 넣었을 때 출력이 뭐가 나올지. 그리고 여기서는 Q가 출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Q 프라임은 출력을 반전시킨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은 여기서는 우리가 원하는 출력은 Q에 나타나는 게 우리가 원하는 출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SR에다가 모두 00 넣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도 신호를 아무것도 주지 않고 셋에도 신호를 주지 않고 리셋에도 신호를 주지 않으면 얘가 기존에 1이었으면 계속 1로, 그리고 기존에 0이었으면 계속 0을 유지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번에는 리셋에만 1을 주는 거예요. 리셋에만 1을 주게 되면 Q는 기존의 값이 0이든 1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0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셋에다가 1을 주게 되면, 여기 셋에다가 1을 주게 되면 기존 값이 뭐든 상관없이 무조건 얘는 출력을 1로 유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입력을 하고 셋에다 1을 입력을 해서 여기가 1이 나오겠죠. 그러면 1이 나오고 나서 셋에는 그 다음부터는 다시 1이라는 값을 안 주고 0을 유지를 하고 있더라도 리셋에도 값을 안 주고 셋에도 값을 안 주고 있어도 Q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1이라는 값을.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한번 볼게요. 이제 클럭 펄스라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차트로 나타낸 거예요. 셋을 줬을 때게 클럭이 어떻게 들어가고 리셋을 얼마를 줬을 때게 출력이 과연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렇게 나타낸 건데, 여기에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우선 셋을 기존에 출력이 0이었어요. 0이었는데 셋을 1을 줬어요. 셋을 1을 줬더니 출력이 바로 안 바뀌죠. 출력이 셋을 1을 준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출력이 1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타이밍에 출력이 1로 변하는지를 볼게요. 보시면 이 타이밍인데, 이 타이밍은 셋이 1을 줬을 때 바뀌는 게 아니라 셋이 1이 들어오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클럭 주파수가 발생하는 시점, 이 시점에 연산을 해서 이때 출력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타이밍, 이제 셋을 다시 아무것도 안 줬어요. 신호를 안 줬죠. 그냥 0이 됐어요. 0이 돼도 이 Q 출력값은 계속 1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이용을 해서 기억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셋에는 0이 이제 계속 들어가 있는 거고 신호를 안 주고 있는 거고, 리셋에다만 신호를 팍 줬어요. 그러면 줬으면 변함이 없죠. 그때 클럭 주파수가 다가오고 나면, 클럭 주파수의 주기가 되면 그때의 출력이 이제 원했던 0으로 변경이 되죠.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한대요.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뭐 클럭 주파수가 그러니까 연산을 하는 속도를 좌우지우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인 것 같아요. 클럭 주파수는 아무래도 높은 게 빠른 연산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죠. 결론은 CPU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TR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